어떤 황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없어졌어요.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저하고 바꿔가셔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사회조사가 전공입니다. 사회조사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냐면 본인들은 이번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왜 받았냐면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할 때 선관위에서 자료를 받는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은 못 믿겠다. 안 들립니까?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불신 때문에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온 결과보다 훨씬 좋을 거다. 심지어는 조사하는 결과 다 엉터리고 실제로 내년에 총선하면 7대3 정도로 우리가 압승한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조사해봐도 그렇게 크게 다르게 나오지 않는다. 또 그런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지 않느냐. 조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쉽지 않느냐면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안심번호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을 랜덤하게 뽑아니까 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럴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 모집단을 줄 때 이론적으로는 좌파가 5% 바이어스된 그런 샘플을 주자 7% 바이어스된 샘플을 주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죠. 또 여론조사 기관이 그 자료를 안심번호를 달라고 할 때 어떤 공정한 혹은 공식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있는 여론조사 중앙심의위원회 거기를 거쳐서 신청을 하고 받고 하는데 그 기간이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 열흘 걸려요. 그 사이에 어떤 조작을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않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양심선에도 하고 나오면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데 쉽지 않다. 근데 그거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거 조사 엉터리야. 그러니까 엄청 믿지 말고 내 감이 맞아. 그러니까 내년 총선하면 70 합성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니다. 왜 아니다. 여기 전화 왔습니다.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0명을 했습니다. 1000명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ARS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ARS 조사는 쌉니다. 300만 원. 그런데 그건 이제 통신사에서 랜덤하게 전화를 모아가지고 주는데 그걸로 기계가 접근을 해가지고 기계 소리를 듣고 기계에서 녹음된 소리 같은 걸 듣고 이제 응답을 하는데 제가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몇 개를 받냐면 15만 개를 받아요. 15만 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는 7만 개, 8만 개 정도로 전화를 돌리면 그러면 2만 명 정도가 받습니다. 2만 명 정도로 전화를 받으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답변을 하고 끊으면 그 2만 명이고 아예 답변을 안 하고 아무도 안 누르고 그냥 끊으면 그것은 7만 명 속에 들어가요. 2만 명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설문이 길면 안 됩니다. 보통 ARS 조사는 설문이 10개 그래서 그 10개의 답을 다 맞히면 그 사람이 얼마 되는 2만 명을 하면 거기서 1000명이까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000명하고 이 1000명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19,000명 속에서 중간에 하다가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냥 시간이 많다거나 혹은 정치적인 관심이 많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답을 했겠죠. 거기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없으면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이렇게. 그래서 여론조사,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 협회라고 하는 그 협회에 가입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갤럽이라든지 리서치, 한국 소야 리서치 이런 데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ARS 조사 하지 말자. 그런 엉터리다 이렇게 해서 안 합니다. 또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조사 쪽팔려서 우리 못하겠네. 우리는 그런 급이 아니야. ARS 조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B급이나 C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다른 회사들은 조사를 어떻게 하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지난번에 여의도 연구원이 데이터를 중앙선관위에서 받아서 해가지고 민경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전공자로서 이게 지금 말씀.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리서치 패널 2022년 7월 기준 15만 명. 그게 뭐냐면 리서치 저 회사가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4천만 명, 성인이고 4천만 명을 전부 다 매번 그때마다 샘플을 할 수 없으니 4천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를 이론적으로 뽑고 1,000만 명에서 또 200만 명을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단계 표본 추측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뽁뽁뽁뽁뽁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지난 한 30년 동안 늘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해요. 그게 그 회사의 자산이 다 있습니다. 갤럽도 있고 리서치. 그 중에서 그렇게 뽑아는 그 중에서 또 랜덤하게 뽑아서 쏘는 겁니다. 사람은 쏘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받으면 거기서 이제 답변하는데 답변하면 여기는 우리 조사는 이제 설문이 10개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설문이 이제 60개, 70개 되면 이제 그런한테 이 끝까지 답변을 해주면 우리가 당신한테 돈을 10,000원을 준다든지 뭐 커피 쿠폰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이 있는 건 그 비용이 들 때 2,000명을 조사한다 하면 2,000명을 조사하자 10,000원 주면 얼마 들겠습니까? 2,000만 원. 보통 1인당 그렇게 조사하면 1인당 4,00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파 조사기관이 없냐? 또 왜 한국에서 당신밖에 없냐? 통계학자들은 뭐하냐? 제가 말하죠. 통계학하는 교수님들은 통계학은 조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수학적 모형 만드는 사회학과 조사하냐? 원래 사회조사 이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만 실질이 이런 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출발해서 사회학자들이 하는 일에 그래서 언론 미디어학과나 경영학과나 다 행정학과 다 조사는 사회학에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교수들 중에서 왜 이 조사한 사람이 없냐 해봤어요. 근데 조사 한 번 할 때마다 3천만 4천만 그런데 누구가 조사를 의뢰하려면 그 사람이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봤냐? 근데 누가 자기 학생이 논문 쓸 때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한 번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연구한다고 매번 3천 4천만 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구비를 타서 조사한다 해가지고 그런 연구비를 있는 사회과학의 연구비를 5천만씩 주는 경우가 드니까 1인 연구 단체로 막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없으니까 이제 의뢰를 하려고 해도 그냥 교수들이 가르치면서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조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좌파 기관들은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급 조사가 아니라 또 그걸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활용해 먹을 건가 하는 그 연구도 많고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파 좌파 이런 사람들 나가서 뭘 할 때 이제 조사 이 영역에서 굉장히 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서치 패널로 비례 학당 추측을 해서 실부지를 그 사람들한테 URL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중학생이 답을 하는데 답하다가 잠깐 멈춰서 자기 다른 일 하다가도 또 다시 가서 할 수 있죠. 근데 AR에 전화는 그렇지 못하죠. 전화가 왔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럼 떠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보냈는데 안 받아서 답을 못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40% 정도 응답입니다. 40% 응답률하고 5% 응답률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3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했는데 왜 4일이나 걸리냐?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든 혹은 이메일이든 해서 쏘아주면 답을 하는데 처음 1,000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몇 명, 부산에 몇 명,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예를 들면 부산에 20대 여성 몇 명이 다 정해져 있게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다 흡수되니까 쭉 올라가는데 한 900명 정도 돼서부터 여기서는 안 올라가는. 그래서 첫날에 한 850명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3일 동안 뭐냐면 요 100명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나는 서울 살고 60대고 딱 누르면 귀하는 할당이 다 찼다. 끊어지면 이 사기다. 내가 63이라고 우파 쪽에 지지한다고 끊어버립니다. 끊는 게 아니고 그 할당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끝에 전화를 많이 해야 거기에 제일 부족한 게 예를 들어서 호남에 60대 이상 여성은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루가 가능한다. 한 10명 더 모으려고. 근데 이제 100% 그 숫자를 딱 채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해가지고 이제 한 10% 정도 보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그게 이제 수학적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인데 조사가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이 어쩌고 해가지고 공정신소기관 재판이 망가졌다. 좀 복잡한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이 개판됐냐 개판됐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물을 때 저것을 저 문장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화로 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설문 만들 때는 초반 4분 수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조사는 문장으로 주니까 그걸 보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이제 조금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검수한바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검찰 수사권, 국정 수사권 불에 대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검수한법으로 피해자 발생해서
피해자 같은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이런 데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네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는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문제, 그 다음에 또 선관위나 또 방송에 대한 평가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재판 기능, 그러니까 개판됐다, 동의한다, 50%, 비동의 40%.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죠? 개판됐다, 동의한다. 그런데 40%, 40%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동의가 더 많네. 좋아할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에 저기에서 40% 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개판됐다,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견고하게 있다는 그 견고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조사를 통해서. 근데 저 견고한 걸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 이걸 조사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여성들에서 저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개념, 추상적인 개념 그거 가지고 저는 정확하게 그 실체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개딸이 개념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확실하게 있구나, 존재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개딸 하냐 이런 걸 개딸 그게 현상으로 있는 거가 여기 느껴졌습니다. 이제 50장에서 다음 한번 보죠. 포인트도 예를 들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 잘 모르겠다. 쭉 밑에 내리면 제일 밑에 성 곱하기 연령 있지 않습니까? 성 곱하기 연령. 저기에 남성 제일 위에 보십시오. 성별 남녀 잘 모르겠다에 잘 모르겠다 10%인데 남성이 5% 여성이 16%라는 그렇게 차이 나면 3배나 그런 차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 더 밑에 보면은 성 곱하기 연령들 하면 9.4 대 24.6, 5.1 대 20.4.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뭘로 느끼냐면 나에게 젊을수록 모르겠다. 리포트 많은 저거 보고 저는 뭘 느끼냐면 어떤 이 다른 설문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구체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검수완박이다, 재판기이다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다 여성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관심이 없다는 게 남성보다 훨씬 높은 3배 정도 구체적인 사안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요약하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20대 30대 여성들이 특별히 더 소위 말하는 개딸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새로 만든 한국 지원에 나가요. 개딸의 방향성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견고한 것들을 이걸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음 방 보죠. 자, 검수완박에 대해서 헌법재판 결정이 잘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방향이 딱 있죠. 매우 잘했다서부터 매우 잘못했다까지 방향이 딱 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34대 52. 그래도 저 34라고 하는 거 저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겁니다. 다음. 이것도 보면 검찰 국정수사권 회복 이것도 법 개정해야 된다. 그게 동의가 50, 비동의가 40. 아까 첫 번째 질문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면 검수완박 시험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고 이것도 보니까 이것도 늦어지니까 그렇다. 49.3 아니다. 30 저것도 50대 4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조사가 잘 돼. 조사를 하면 이거 안 맞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 표, 저 표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뭐가 나와요. 이거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5대 4 하면 여기도 5대 4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 일관성이 있으면 일관성이 없으면 아니 누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온다 이렇게 되죠. 아니면 설명이 돼야 되죠. 설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표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이제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음. 자, 이거는 양국관리 간호사법 입법 가능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데 매우 잘못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매우 잘못 하나만 가지고도 잘했다는 것이 많습니다. 이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 견고한 사람들이 또 다음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선관위 보안 체계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다. 믿을 수 있냐? 믿어야 된다. 이게 28. 못 믿어. 50. 다음 여기 보세요.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어요. 동의가 80, 그러니까 15점. 그런데요. 압도적으로 탄핵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다른 설명들 첫 번째 5대4로 나왔던 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들, 5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제가 우파적이라고 하고 4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좌파적이라고 하는데 이 우파적인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좌파적인 사람들은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높죠. 형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이걸 딱 보니까 이 국회의원 탄핵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80%에 우파적인 사람들 많겠습니까? 좌파적인 사람들 많겠습니까? 좌파적인 사람들. 제가 보니까 우파적인 사람들이 좌파적인 사람보다 탄핵할 수 있어야 된다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생각해보죠. 어떻게 해석? 허정당이 제대로 허정당이 제대로 우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음 여기도 그 하선 연임 제한 이것도 동의가 52, 비동의가 30에 저거는 앞에 어떤 사건들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모델 사고가 나왔네. 여기서도 하선 연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파 성향 사람들이 제한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조상 교수님 정치학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물렁된다. 이런 조사를 통해서 발굴해내는 겁니다. 또 다음 이건 뭐냐면은 지상파 방송이 편파적이다. 그렇다가 58 아니다. 그런데 편파적이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편파적이다. 이거는 우파 성향 사람들은 우파 성향 편파적이다 하고 좌파 성향 사람들은 편파적이 아니라 이거는 확연하 갈려서 좌파 사람들은 편파적이 아니다. 좌파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요약해서 국회의원 탄핵 의견, 그 다음 사선 연임 제한 반대 여기에 우파 지지자들이 좌파들보다 더 동의가 높다. 그런데 좌파들도 충분하게 동의하지만 우파들이 더 높다. 이걸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방송 편파성, 그 다음에 선관위 불신 이거는 우파는 동의하고 좌파는 비동의. 또 여기도 아닌 중립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도 중립이었습니다. 제가 보면 우파적인 사람들의 요약하겠습니다. 우파적인 사람들의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들어갑니다. 우파적인 놀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높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서울 사람들이 우파적이다. 그 다음 또 어디가 우파적인 대구 경기. 연령적으로는 남자 20대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 20대. 그 다음에 남녀 공이 60대. 그런데 서울이 우파적이다 많다 해도 선거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든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많은 지역들 중에서 지부당 위원장 못 내는 것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표가 어느 지역에 결집돼야 된다고 하는 측면. 좌파적인 것은 호남하고 공항제주 쪽인데 또 연령적으로는 40대 남녀, 50대 남녀. 그러니까 60대 남녀, 그러니까 60대 계신 분들이 아들들하고 하는 거죠. 근데 딸들하고 20, 30대 남녀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 30 남녀 시장에서 만나서 데이트한다고 하면 같이 식사 못 마치기 전에 깨지 아주 불행한 사람. 40대는 아주 행복합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이엠쪽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50대도 붙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 30대 남성과 20, 30대 여성은 성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40, 50대 남성과 여성 성향이 똑같다. 20, 30대 여성들은 좌파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경향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 개딸에 대한 어떤 개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들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이성적 접근하는 사람들 감성적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풀고 그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그 20, 30대를 끌어들일 건가. 그 사람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 이성적으로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가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우파들 뭘 싫어하나 생각해봤는데 무능과 꼰대 이미지입니다. 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꼰대 이미지 그걸 싫어하는 거 아주 혐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20, 30대가 떠나는 우파 이미지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에 대해서는 제 가설입니다. 좌파들에 대해서는 부패, 내로남불, 우파들에 대해서는 무능, 꼰대 이미지 여기 이런 것들이 관찰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가 다음 대책을 세우다는 데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